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2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살짝 밀려서 좀 마무리가 됐고, 전반적으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다.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ASM이나 이런 종목들이 밀리면서 지수가 좀 발목 잡혀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소식으로는 예전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있었죠. 오픈 AI랑 소프트뱅크가 만나가지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짓는 그런 정말 거대한 어떤 AI 프로젝트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올해 소규모 하나도 짓기 빠듯한 그런 형편이다.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야기는 많았어요. 왜냐면 그 트럼프 1기 때도 소프트뱅크에서 어마무시한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게 이어진 것들이 많지 않다,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다만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이야기가 발표되었을 때 급등했었던 거, 그것만큼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 마치 주말에 H200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시장의 어떤 A라는 이유가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는데 혹은 약해지고 있는데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시세에 좀 반영이 안 되는 흐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그런 면에서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장중 순환매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주나 아니면 국방주들이 좋았는데 그쪽이 주춤하니까 2차전지가 반등했던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처럼,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그런 거 없이 계속 끊임없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해도 쉽게 밀리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눈에 띄는 이제 미일작정 흐름을 이야기 드렸는데, 상당히 좀 복잡해졌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졌고,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주체들도 분명히 뭔가 작업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협상 이제 필리핀 좀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죠. 19% 관세, 미국은 무관세. 사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거고, 뒤에 지금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무역 적자가 컸었던 그런 어떤 나라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과연 이제 동남아들이 국가들이 저 정도로 했으면, 과연 이 뒤에 이제 남아있는 국가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좀 감도 안 잡힌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쵸? 19%에 무관세 한다라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런 것처럼 EU나 일본이나 다들 그래서 체결되기 좀 어려운 형편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다.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지금 이런 나라들 나올 때는 미미한데, 큰 나라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점점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이제 순환매가 부족한 상태이다. 지수를 글쎄요, 쉽게 좀 더 올리려고 그러면 그냥 순환매 조금만 돌리면 금세 목표를 갈 것 같은데, 그거 없이 어떻게든 공매도들의 어떤 포지션을 좀 지켜내면서 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좀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외부 변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급락하기 좀 어려운 구조이고, 있어서 급락한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할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찌됐거나 좀 더 좋으려고 하면 순환매가 좀 만들어져야 소외된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그 정도로만 좀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간만에 이제 초반부터 때리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다만 그게 다였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좀 횡보하면서 혹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 30분 내에 어떤 120평이 이탈할 때마다 일정 수준 폭은 내려와 줬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일정 수준 폭을 내려왔다가 또다시 계속 상승 파동을 이어갈지가 관건인 정도이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순환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일봉상의 흐름이 워낙 각도가 좋기 때문에 이미 전고 위쪽으로 22평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눌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눌려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전고를 한 번 정도 파동상에 밟아주는 것이 올라가더라도 좀 더 가볍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흐름이 글쎄요, 나올 수 있을지, 혹은 나오게 되면 그 계기가 뭐가 될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움직일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한국 시장도 지금 구간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죠.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분들이 절대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도 굳이 리스크에 노출된다라 그러면 역시나 무역 협상이 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대미 무역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흑자를 보이거나 뭐 이런 국가들도 저렇게 불리한 조건이라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을 받을지, 그런 게 좀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찌되었거나 그런 흐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발목 잡는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코스닥이 900짜리는 와야지 좀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일 텐데,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